전산세무 2급 실무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실 건데 이번 시간에 풀어보실 건 97회 기출문제이죠. 그래서 97회 전산세무 2급이고요. 그리고 전체를 한꺼번에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쪼개서 강의 촬영을 좀 해서 올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반 전표 입력하고 메인 매초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전표 입력 문제 1번하고 2번 문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현재 972번으로 들어와져 있으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물어보신 분도 있으시니까 기출문제를 한국 세무사에서 DB 내려 받으신 분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회사를 바꿔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단독 DB만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본 전제라든지 입력 시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공통사항이에요. 그래서 시험 준비하실 때 한 번쯤 보시면 되시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98회 풀 때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회사에 대한 설명은 꼭 읽고 들어가시는 게 좋으세요.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자, 지금 현재 들어가야 되는 97회 기출문제 회사는 주식회사 금성전자이고요. 제조와 도소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고, 자, 당기 14기에 회계기간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른 특이점은 특별한 건 없네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문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관리 쪽에 전표 입력에 가셔서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거 열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일자 입력하시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이네요. 저는 하루 문제 넣고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풀 거라서 일자 입력하고 내용 보고 정리할게요. 자, 당사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주식을 주당 10,000원에 1,000주를 매입했고요. 자, 그러면 유가증권을 사가지고 왔다라는 얘기죠. 우리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장성이 있다라고 준 거고요. 그래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그런데 단기 투자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빈번한 매도와 매수가 있는 유가증권이네요. 그럼 요 글씨를 읽자마자 여러분들 계정 과목 정리하실 땐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거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주당 1,000주를 10,000원 주고 샀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와지는 부분이신가요? 1,000,000원인가요? 네, 그러면 1,000,000원이라고 기록해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000원에 매입을 하고, 자,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20만 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에서 2차였다. 자, 그러면 대변에 기록해야 되는 계정 과목은 정리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예금이라고 해서 정리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보통예금을 정리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대변 계정 과목은 벌써 결론이 끝났습니다. 그럼 차변에는 단기매매증권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단기매매증권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발생된 매입 수수료 2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시험 보실 때 뭐 업무도 똑같고 이거는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무엇을 샀다? 자산을 취득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산 취득하는 과정 중에 취득 시 과정 중에 부대 비용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시게 되면 자, 얘는 원칙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시면 무엇으로 가시는 게 맞다?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게 맞죠. 이건 머릿속에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 자, 취득 원가에 가산하세요라는 얘기는 차변에 기록되는 계정 과목이 자산 계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가증권을 사면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쓰고 내가 재고자산을 샀으면 재고자산을 쓰고 유형자산을 샀으면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쓰라는 얘기죠. 그게 취득원가 가산이란 부분.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죠. 유일한 예외. 지금 푸는 1번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 그런데 지금 자산 취득 부분에서 예외적으로 내가 누구와 관련된 부분은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처리하신다? 비용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유가증권은 일반적인 기업, 우리 아까 회사 정의 읽고 들어왔어요. 이 회사가 무슨 업을 하고 있는지. 근데 이 회사는 지금 금융이나 보험업을 하지 않아요. 돈놀이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돈놀이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건 투자 목적이에요. 근데 그 투자 목적이 실제 사업성을 띠고 있는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성격이 맞겠지만 우리는 재고자산 쪽의 성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영업적이지 않죠. 그래서 비용 처리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 부분은 영업적이지 않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계정 과목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계정 과목은 수수료 비용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이 문제는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론이든 아니면 전산 쪽의 문제이든 끊임없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 그리고 반드시 영업의 비용 처리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등장할 거고요. 매입 수수료 20만 원은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은 몇 번대 코드에 모여져 있다? 900번대 코드에 모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가볼게요. 차변부터 먼저 넣으시든 대변부터 먼저 넣으시든 상관은 없고요. 저는 차변부터 넣겠습니다.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107번이네요. 거래처 코드 관리 안 하셔도 되고 시험에서는 타겟등 대체를 빼고는 적유채점 안 하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냐면 1,000만 원을 지불. 자, 같은 변 차변 정리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수수료 비용이라고 넣어주시면 우리는 500번대부터 시작해서 900번대까지 들어오죠. 반드시 몇 번에 있는 코드 984번에 있는 수수료 비용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상대편 계정 대변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라고 했으니까 103번 보통예금 금액은 1,020만 원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문제.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일자는 5월 6일이었던 거로 보여지네요. 5월 6일로 전 변경해 놓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당사는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하여 제품인 컴퓨터 10대를 양양시에 기부하였다. 여러분 계정 과목은 차변에 기부금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그 기부는 무엇으로 하였다? 제품으로 하였다라고 했으니까 대변엔 제품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벌써 계정 과목 끝나지네요. 차변에 기부금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상대편에는 제품을 기록하시면 되죠. 근데 제품이 대변에 가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차변에 매출원가가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계정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해서 타 계정으로 대체하였다라는 걸 선택해야 되는 문제.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실 건 분명히 세무부터는 원가와 시가를 같이 줄 거예요. 그럼 타계정 대체했다라고 하는 이 제품, 우리 재고자산 또는 자산이라고 해서 등장하는 자산은 일단 어느 변에 차변에 등장을 했다가 이걸 팔거나 또는 매각하거나 또는 소비하게 되면 어느 변에 대변에 가서 없어지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차변에 등장하는 자산은 모두 다 무엇으로 등장한다? 내가 얼마 주고 샀습니다. 얼마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취득 원가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대변에 가서 우리 무엇 하겠다? 상계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 상계는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때 대변에도 반드시 무엇으로 기록하셔야 될까요? 차변에 취득 원가로 생겼으면 대변에도 취득 원가로 상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컴퓨터 원가는 3천만 원이고 시가는 3,500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린 대변에 기록하는 금액은 원가 3천만 원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이거 머릿속에 꼭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그리고 2번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매입 매출 전표로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글씨는 딴 걸 바꾸면 되겠지만 근데 이 문제는 절대로 매입 매출 전표에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에 해당한다, 안 한다? 간주 공급에 해당을 하지 않죠. 간주 공급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 기부하는 것까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누가 기부를 할 거냐는 거예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기부문화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점표의 입력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겠죠. 근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우리 부가가치세 관련돼서 나오는 10점짜리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입력하는 문제를 내잖아요. 7점짜리. 거기에 이런 문제 섞어내요, 여러분. 그래서 간주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을 시켜서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간주공급이 아닌 건 입력을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억하실 것. 그러면 정리 끝난 거죠. 그럼 개정 과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저희 차변에 뭐라고 써주시면 되시고 기부금 써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제품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금액은 반드시 원가로 쓰셔라. 그리고 타계정 대체라는 걸 꼭 넣어주셔야 된다. 분계 다 제대로 넣어주시고 타계정 대체 입력 안 하시면 점수는 또 없습니다. 그럼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구분란 가셔서 차변 선택해 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우리는 영업의 비용이 기부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53번. 자, 차변란까지 들어오셔서 금액은 원가 3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상대편 대변에 가셔서 우린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 계정 과목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적유번호 몇 번? 8번. 타계정의로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이라고 하는 적유를 반드시 선택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타계정 대체도 끊임없이 계속 나오죠. 네,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들어가 볼게요. 6월 11일이네요. 그러면 달부터 바꿔주셔야 되겠죠? 6월 달로 바꿔주시고 11일 입력합니다.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에요, 여러분. 그럼 자기 주식은 최초의 취득을 하면 어느 변에 등장되어 있다? 차변. 그래서 자본 조정의 차감 성격입니다. 자, 천주 주당 10,000원에 취득했던 주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몇 주를 300주를 주당 1,500원에 무엇하였다? 처분하였다. 우리 전부 다 판 게 아니고요. 300주만 1,500원에 처분. 또는 매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산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자기 주식 지금 1,000주를 10,000원에 취득했으니까 자기 주식의 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나는 300주에 대해서 10,000원 주고 샀던 거 1,500원에 팔았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일단 300주에 10,000원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되고요. 우리 300만 원인가요? 네, 그래서 300만 원 주고 샀던 자기 주식을 우리 1,500원에 300주를 팔았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우리 3호 15니까 315만 원이네요. 315만 원에 팔았다. 그럼 쉽게 생각하시면 300만 원 주고 샀던 거 315만 원에 팔았으니까 회사는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이죠, 여러분. 네, 이렇게 되면 이 두 금액의 차이가 무엇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자기 주식을 매입했다가 다시 시장에 내놓게 되면 재발행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주식 처분 무엇이 생겼다? 이익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금액은 얼마? 15만 원이 일단 두 사건만 보면 보여지는 거죠. 그거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대금은 무엇으로 받았다? 보통 예금으로 수령. 자, 처분일 현재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잔액은 3만 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요게 중요한 거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3만 원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회계 처리할 때 이 부분은 무엇 하셔야 된다? 상계해야 된다라는 걸 배우신 적이 있죠. 우선 상계. 그러면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는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우위 쪽에 쓸게요. 자본, 잉여금이라고 하는 부분의 계정 과목 3개. 그리고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의 계정 과목 3개. 그럼 저희가 주식을 발행하였다라고 하는 증자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실제 액면 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발행이 됐다. 그럼 누가 들어온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들어오게 되죠.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은 반대 계정인 할인 발행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걸 발행하게 되면 어떤 때는 할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할증과 할인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내가 5월 달에 발행했던 주식은 할증 발행을 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증자를 2번 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10월 달에 다시 할인 발행을 했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동시에 기재되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할증 발행하는 시점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무엇해라? 우리는 반드시 둘의 관계를 상계해라. 그래서 우선 상계하시고 나머지 잔액만 최종적으로 장부에 보여지게끔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반대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상태가 나와져 있는 증자가 있었다. 근데 장부를 열어보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다라면 이것 또한 우선 상계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자본 조정이 나오면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두 개는 무조건 우선 상계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감자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나는 감자를 했는데 무슨 부분? 차익이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소각하는 과정 중에 주주들한테 나간 돈이 더 작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적인 관점이에요. 그게 감자 차익이죠. 반대로 누가 있으면 우리 돈이 더 많이 나가면 감자 차손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이들의 둘의 관계도 무엇이다? 우선상계죠. 그래서 반드시 잔액만 장부에 보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누구요?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무엇이 생겼다? 이익이 생겼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럼 지금이 자기 주식 처분이 15만 원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누가 있었다라면 장부에 과거에 회계 처리해서 갖고 있었던 누가 있었다라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었다라면 무엇하라? 우선상계해라. 그리고 잔액만. 그러면 지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얼마가 있다? 3만 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5만 원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우선상계하고 잔액 얼마만 장부에 남아야 한다. 12만 원만 장부에 남아야 한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회계 처리하실 때 차변에 뭐라고 쓰셔야 되시고 자 일단 팔아서 우리는 보통 예금에 얼마가 들어오고요. 315만 원의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주식은 돈 주고 사는 거니까 돈이 대변에 나가는 거고 차변에 생기는 거죠. 그거 상계하는 거죠. 매각했으니까. 그럼 자기 주식은 차변에 있었던 게 대변에 와서 없어지는 거죠. 그건 내가 매입한 금액 300만 원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 조정이에요. 근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모두 다 자본의 무슨 계정이다? 차감.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격을 갖고 있는 계정들이죠. 그럼 마이너스 성격을 갖고 있는 계정들은 최초에 회계 처리 처음 할 때 등장하는 쪽이 어느 변이다? 다 차변이죠. 네, 차변. 그래서 자본이 아주 특이하게 시작하는 자리가 대변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특이하게도 자본 조정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의 일정 부분 계정 과목들은 차변에서 처음 시작하는 게 있죠. 그리고 오히려 없어질 때 대변 가서 없어지는 이게 지금 현재 나온 부분. 그리고 지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그렇겠네요. 그럼 차변에 있었던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우선 상계해달라고 했으니까요. 3만 원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럼 차변과 대변의 합은 항상 같아야 되죠. 그럼 나머지 금액이 뭐가 된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는 거죠. 그 금액은 얼마? 12만 원. 제가 위에서 12만 원 고쳤죠. 이런 분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분계가 전산회계 1급에서는 자주 나오지 않는 부분. 그런데 세무에 오면 자주 나오는 거로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주식을 증자하였다.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반드시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회계 처리하기 전에 여러분 장부가 어떻게 바뀌는지 저희는 볼게요. 저희가 지금 기출문제 부분 때문에 특강 진행하는 거라서 너무 오랜만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장부까지 볼게요. 자, 날짜는 반드시 회계 처리하는 날짜 기준으로 줘야 합니다. 그럼 학계전액 시산표에 가셔서 6월 11일 들어가셔서 조회를 해볼게요. 그리고 자본 쪽으로 쭉 내려오세요. 자, 자본 쪽에 가시면 자기 주식 지금 현재 1,0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300만 원 매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얼마 있었다? 3만 원 있는 거 보여지죠? 그럼 우선 상계하라는 건 이 차변에 있었던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대변에 가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희가 회계 처리하고 들어오면 이거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0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재무상태표는 안 보여지겠죠.
그리고 누구만 덩그러니 보일 것이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 12만 원만 보여질 겁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지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조회해서 보여드렸고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6월 11일 입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차변부터 넣을게요. 보통예금 103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금액은 315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편 계정 대변 선택해 주시고 자기 주식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 넣어주셔라. 우리 매입했던 금액 취득원가 300만 원 입력합니다. 자, 상대편 대변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선택을 합니다. 390번에 있었네요.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금액 얼마? 3만 원 입력. 자, 그리고 같은 변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금액 12만 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리 분기 보여드렸던 거대로 정리가 다 끝난 거죠.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시고 됐을까요? 자, 그리고 저희는 다시 합계잔액 시산표를 좀 볼게요.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상단에 조회라는 버튼을 좀 눌러주시게 되면 자,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었던 자기 주식 1,0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매각이 돼서 대변에 가서 무엇됐을 거고요? 상계. 그래서 700만 남을 거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3만 원, 차변에 있었던 거 대변에 와서 상계 정리가 되니까 잔액은 0이 돼서 아예 안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산까지 끝나지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남겨져 있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12만 원만 남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넣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분계를 내는 취지를 이해하신다면 실제 기준이 이 분계가 틀렸다. 아, 나는 자기주식 처분 손실 그대로 두고 자기주식 처분이익 얼마? 15만 원 분계를 했다. 그러면 자본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자본의 총계는 동일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선상계라는 기준을 위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체크 문제로 이걸 계속 내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없어졌고요. 그리고 우리 자본 잉여금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12만 원 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재무상태표에 결과론적으로 자기주식 700만 원과 자기주식 처분이익 12만 원만 나오게끔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이런 문제. 근데 위에 써드렸던 이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우선상계 3개 계정 꼭 머릿속에 갖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이론에서도 묻고요. 전산 실무로도 묻는 거예요. 그럼 저희 다시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는 볼 일 있으면 다시 열 거고요. 저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날짜는 7월 1일이네요, 여러분. 7월 1일 들어갈게요. 자, 당사의 기계장치 취득원가 3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550만 원. 자, 이 기계장치를 직원의 중대한 실수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모두 0원이며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여기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모두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무엇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손상차손.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손상차손은 내가 남겨져 있는 장부금액이랑 우리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를 비교해서 무엇한 금액? 큰 금액.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금액을 가지고 무엇한다? 장부금액이랑 비교해서 차이만큼 손상차손을 무엇하셔야 돼요? 계상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요건을 준 거예요. 그런데 두 개를 비교했더니 지금 손상가치도 0이고 공정가치도 0이래요. 그러면 맥시멈의 금액은 당연히 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손상가치라는 부분에 내용을 놓고 봤을 때 뭘 해야 된다? 두 개를 비교해서. 자,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지금 손상가치가 1번이고 사용가치가 2번이었다. 그러면 두 금액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가지고 와라. 근데 둘 다 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0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요 금액이랑 누구요?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에서 장부금,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뭐가 나온다? 장부가액이라는 게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그 장부가액이 나올 거고요. 그럼 그 장부가액은 얼마가 돼요? 3천만 원에서 우리 550이죠, 여러분? 그럼 요 금액 빼시면 얼마가 된다? 2,450만 원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두 개 금액의 맥시멈의 금액과
금액이라는 금액을 비교해서 차이에 대한 금액이 무엇이 된다? 손상차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낸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대부분들이요. 이거 7번 문제 보시면, 아니 4번에 있는 7월 1일자 문제 보시면서 아니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아 그러면 폐기했나? 그래서 이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가? 이런 얘기를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 취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얘기가 나오면 우린 반드시 무엇한다? 처분하였다라는 글씨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 처분이라는 건 우리는 교환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럼 교환은 동종자산 교환, 이종자산 교환이 있었죠? 그리고 나 무엇하였다? 돈 받고 팔았어요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매각의 관점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아무도 사가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돈을 내고 무엇해야 되는? 우리 정리해야 되는 또는 고물상에 팔았다. 그럼 일정 부분 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무엇이다? 폐기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얘기가 등장이 됐었다라면 우리 무슨 글씨가 들어올 수 있다. 나 가지고 있었던 유형 자산을 무엇하였다? 처분하였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이익이 나거나 또는 손실이 발생했어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어디를 보아도 뭐가 없어요. 우린 처분했다는 의미의 교환이나 매각이나 폐기의 글씨는 없어요. 다만 직원이 실수를 해서 우리 무슨 부분 이 기계를 더 이상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가치가 뚝 떨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래치가 났다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때 나오는 게 무엇이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이에요. 그 얘기를 보는 부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이건 정리했다가 제가 그냥 지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상차손이 발생했어요 라고 하시게 되면 손상차손의 금액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었던 뭐가 있을 것이다. 장부가액. 근데 이 장부가액은 무슨 금액?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게 장부가액이죠. 그래서 이 장부가액에서 누구를 빼셔라. 지금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금액을 빼셔라. 그게 손상차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큰 금액은 지금 제가 아까 1번이라고 얘기했던 순 공정가치. 시장에 가서 내가 돈을 받고 팔게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기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얼마의 가치는 있다라고 보는 사용가치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금액을 장부금액에서 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된다? 손상차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두 개를 비교해서 나온 금액이 0이라는 거고 장부금액은 제가 계산해 드렸죠? 얼마가 된다? 2,450만 원이 된다. 2,450에서 우리 0을 빼면 손상차손의 금액은 얼마가 된다? 2,45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네, 요걸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낸 것 같아요. 네, 이 손상차손 문제는 제가 주체가 되고 있는 시험을 놓고 봤을 땐 AT라는 시험 문제가 훨씬 더 손상차손 문제를 자주 내요. 그리고 전사는 자주 안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오면 많이들 틀려요. 많이들 틀리는 부분. 그리고 지금 문제는 유형자산을 냈어요, 여러분. 무형자산도 손상차손이 있어요. 네, 무형자산 손상차손. 대부분 개발비 쪽으로 많이 내긴 해요. 그래서 그쪽도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분개할게요. 손상차손 금액은 계산을 했으니까. 그러면 분개를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는 가지고 있었던 자산을 이제 정리를 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차변에, 대변에 정리를 해주시는데 지금 우리 무슨 부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계장치와 관련돼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다반공지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좀 들기는 했어요. 대부분 손상차손이 발생이 되면 일반적인 분개는 저 위쪽에 쓰는 건 일반적인 분개 먼저 써드릴게요. 대부분 어떻게 쓰시냐면 나 가지고 있었던 유형자산에 손상차손이 발생이 됐어. 그럼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상대편 계정 대변에는 우리 무슨 부분을 쓴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에 대한 누계 계정이 있어요, 여러분. 손상차손 누계. 그 누계 계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답안이 이렇게 공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아까 2,450만 원까지는 계산을 했어요. 근데 차변은 유형자산 손상차손 쓰고 대변은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관련된 손상차손 누계액을 쓰고 나왔는데 답안은 그렇게 안 나왔더라는 거죠. 자, 여기 함정이 하나 더 있었어요. 무슨 부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장부에서 아예 무엇하는 거 없애는 분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없애달라는 분개를 아예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해서 장부에 내 맘대로 제거하지는 않아요. 위에 있었던 형태의 문제처럼 분개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 아까 얘기했던 무슨 부분 폐기하거나 또는 고물상의 일정 부분에도 돈을 받고 팔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무엇 하신다? 이 가지고 있었던 손상자손 누계액 대변에 있었던 거 차변에 없애주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에 같이 없애주고요. 그리고 오히려 손해를 받는지 이익을 받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선 나 이거 그냥 폐기하고 끝낼 거야. 장부에서 아예 제거하겠어. 이렇게 취지로 냈더라고요. 과연 그 취지를 이 글씨를 보고 이해했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기는 해요. 근데 이의제기 자체도 받아주지 않았고요. 본인들이 공지한 답이 맞다라고 일단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일반적인 분개는 일단 손상차손을 누계액으로 쌓아놨다가 장부에서 제거하는 시점에 누계액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그냥 한꺼번에 처음부터 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특이한 문제예요. 네, 특이한 문제.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경우로 안 내고 아예 장부에서 무엇하는 거? 나는 얘를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계장치 취득 원가로 3천만 원 정리했던 문제이고요. 그리고 상대편 차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무엇하시면 된다. 상계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아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장부에서 제거해달라는 취지로 낸 문제였다. 장부 제거. 자, 그러면 누계액 얼마가 없어질 거고요. 550만 원이 같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차액만큼을 무엇으로 정리하겠다? 유형자산, 손상, 차손, 우리 2,450만 원으로 정리하는 문제였어요. 됐을까요? 이렇게 냈던 부분.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원래 유형자산 손상차손 인식할 때 장부금액은요. 그 해, 우리가 이게 소위 말해서 지금 7월에 발생이 됐잖아요. 그럼 1월부터 6월 달까지 그 기계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1월부터 6월 달까지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최종 장부 금액이랑 우리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의 맥시멈 금액을 가지고 와서 차이만큼의 손상차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우린 지금 나와져 있는 금액 550만 원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4번 문제도 거의 대부분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산 공부하실 때 유연자산, 손상차손 거의 다 버리고 가신 분들 많아요. 네. 우리가 뭐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도 중요하신데 거의 대부분 출제 빈도가 낮으니까 많이들 버리시더라고요. 자, 대변부터 넣겠습니다. 대변 넣어주시면 되시고 기계장치 입력합니다. 그리고 대변의 금액은 3천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상대편 차변에 대변에 있는 기계장치가 206번이니까 207번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금액은 얼마 넣어주셔라? 5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편 같은 변 차변에요. 유형 자산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선택하시면 되시고, 자,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여러분. 2,450만 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계를 입력하고 놓고 보시면 되게 간단했던 분계죠. 근데 이제 내용 정리가 좀 필요해서 저희 설명이 자꾸 길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게 한글 파일을 PDF로 전환했더니 이렇게 화면을 중간에 걸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자, 7월 30일이네요. 그러면 전 날짜 좀 바꿔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생산부서 직원들에 대한 확정 기여형 DC 퇴직연금 불입액 500만 원을 어디에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우리는 퇴직연금 사회 불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 정리를 해주셔야 되죠, 여러분. 그럼 그 두 가지 정리에 대한 부분이 무슨 부분? 우리 DC라고 하는 게 있고 DB라고 하는 게 있죠. 반드시 두 가지 회계 처리는 무조건 머릿속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DC와 DB에 대해서 우리는 불입에 금액이 있었다.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하시면 DC는 무엇으로 간다? 비용이요. 그래서 차변에 퇴직, 급여라고 하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DB라고 하는 건 누적대 퇴직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산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 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하는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일종의 투자 자산,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으면 충당부채 차감 계정으로 공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지금 저희는 DC이네요. 그러면 차변에 답은 나와져 있죠, 여러분? 뭐로 써주시면 돼요? 퇴직급여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 주실 건 생산부서 직원들에 대한, 그러면 퇴직급여는 제조 원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무엇으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변엔 보통예금 기록해 주시면 되죠. 정리 끝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부분을 병행해서 내니까요. 가져가실 때 반드시 두 가지를 한꺼번에 기억합니다. 자, 차변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퇴직급여라고 입력하시면 되시고 508번에 있는 제조 원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금액은 500만 원. 자, 상대편 계정 대변 들어가시면 되시고 보통예금 103번 선택해 주시고요. 500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할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그럼 일반 전표 입력은 모두 다 끝났으니까 메뉴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면 되시고요. 날짜는 7월 15일 날짜가 제일 먼저 나와져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저희는 7월 15일을 입력하고요. 유형에 커서 놓으신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시 유의사항은 읽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대박 인터내셔널의 구매 확인서를 통하여 제품 100개 개당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100개 곱하기 20만 원은 계산 안 하시고 수량과 단가를 입력하는 게 더 빠르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100개를 20만 원, 개당 20만 원에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그러면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율 전자세금도 발급한 거죠. 그러면 매출 쪽이니까 우린 유형번호 몇 번? 12, 영세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금은 전액 무엇이다?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분계를 외상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더 하실 일 있어요? 없죠. 네, 아주 간단했던 부분이네요. 자, 하단 영세율 구분을 입력해 주시고요. 서류 번호는 우리 무엇 하셔라? 무시하라. 네, 우리 지금 구매 확인서 발급 번호가 있을 거잖아요. 그 번호 안 줬으니까 입력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네요. 그럼 입력하러 가 보시죠. 분계 유형까지 모두 다 정리가 끝나져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만 나오면 쉬울 텐데요, 여러분. 그쵸? 네, 유형 자리 가셔서 12영세라고 넣어주시고 품목은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수량은 100개였고요. 단가는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2천만 원 등장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량과 단가를 주면 그냥 입력하셔서 공급가를 확정시키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 계산기 안 누르셔도 되고요. 자, 거래처는 누구한테 팔았다? 대박 인터내셔널에 팔았습니다. 그럼 대박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전자에다 우리 종이에다 전자니까 1번 여. 자, 그리고 영수일 구분란에 가셔서 코드 돔 F2번 눌러주시면 우리 선택할 수 있는 번호 나오죠, 여러분? 우리 몇 번 선택한다? 3번.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서류 번호는 무시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엔터. 분계는 2번 외상 선택하시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제품 매출이 들어옵니다. 더 하실 일 있어요? 없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회계 처리해야 되는 날짜는 8월 10일이네요. 그러면 달은 8월로 바꿔주시고 일자는 10일. 자, 당사의 영업부서에서 매달 월간 마케팅 잡지를 구독 중에 있고, 자, 주식회사 마케팅으로부터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렇죠, 여러분. 잡지는 도서입니다. 도서.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증빙은 뭘 받아야 된다? 계산서를 받아야 되겠죠. 면세거래이니까요. 그럼 여러분 잡지는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우리 도서 인쇄비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네, 도서 인쇄비. 그럼 차변의 계정 과목 끝난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돈 준 것만 보시면 되네요. 자, 대금은 매달 2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우리 발생된 날짜는 8월 10일입니다. 근데 돈은 25일 날 준대요. 그럼 아직 돈을 안 주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부분은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미지급금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복수 답안 나왔겠죠? 왜 복수 답안일까요? 우리 차변에 뭐가 나와지면 비용 계정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 미지급금 또는 누구도 나온다.
미지급 비용 이렇게 복수 답안이 나오기도 하죠. 네, 그런데 미지급금이 맞으니까 미지급금을 쓰세요. 그리고 재밌는 건 여러분 이 부분은 대부분요. 복수 답안을 대부분 줬었는데 이거는 복수 답안 없더라고요. 이재기가 없어서 복수 답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지금 복수 답안이 나올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또 복수 답안 얘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 왜 카드 같은 경우는 복수 답안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도 돈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날짜가 명확하게 있어요, 여러분. 아직 안 나갔던 거고.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계산서를 내가 수취한 거니까 우리는 매입 쪽에 있는 유형 몇 번 쓰시면 될까요? 53번 면세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 면세라는 걸 입력하시면 된다. 그러면 정리 끝난 거죠, 여러분? 입력하러 가볼게요. 자, 유형 자리 가셔서 53 면세 선택해 주시고 품목은 잡지를 사왔다고 했으니까 잡지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공급가액은 우리 3만 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누구한테 사왔어요, 여러분? 마케팅이라는 회사한테 사가지고 왔죠. 마케팅. 자, 전자 여부는 1번 여 선택합니다. 분계는 누가 봐도 혼합 가셔야 되겠네요. 그럼 차변에 원재료 계정 과목을 도서 인쇄비로 바꿔줍니다. 근데 이 도서 인쇄비는 반드시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이유는 영업부서에서 매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826번에 있는 도서 인쇄비 선택해 주시고요. 상대편 대변에 우리 미지급금 253번 입력하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미지급금 정리하고 마무리. 그럼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8월 20일이네요, 여러분. 날짜 8월 20일로 변경해 주시고 시작. 자, 생산부서 직원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회식을 하고 카드 결제 후 아래 증빙을 수취하였다. 자, 여기 중요한 건 생산부서 직원의 생일 축하. 그러면 우리 회식했다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비용은 무엇을 처리하시면 된다? 복리, 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부서니까 제조, 원가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합니다.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우리 복리후생비는 매입세 공제 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당사는 해당 음식점이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한대요.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무슨 부분 카드 결제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유형번호 우리 매입 쪽에 가서 카드인데 부가세 10%가 있는 거 몇 번 선택한다? 57 카드 과세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카과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카드사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봤더니 카드 종류에 주식회사 우리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반드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입세 공제 받는 건 우리 거래처 입력이 필수라고 했어요. 그럼 가맹점 명에 가서 봤더니 제주 수산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매출과 관련된 금액, 부가가치세 관련된 금액, 그래서 합계 얼마에다 35만 7,500원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 있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증빙회의서 회계 처리할 땐 이 거래일자가 필요한데 우리 전산세무의 좋은 점은 무엇이다? 이렇게 날짜를 써준다는 거 8월 20일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재 카드사한테는 아직 돈을 안 줬겠죠. 제주수산한테는 돈을 줬지만 그래서 우리 카드한테는 돈을 안 줬으니까 우리 뭐라고 처리하자? 미지급 금이라고 처리하자. 자, 요거는 미지급 비용도 복수답안 인정하고 있고요. 저희는 미지급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자리 오셔서 57 카드 과세 선택하시고요. 품목에는 그냥 회식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우리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그리고 우리 뭐가 있었죠? 14번 건별. 자, 그런 부분들 입력하실 땐 공급가액의 부가세 포함 금액을 입력하자. 그걸 공급 대가라고 하죠. 35만 7,500원 입력. 그럼 공급가액과 부가세 나뉘어서 들어올 거고요. 거래처는 제주수산을 반드시 입력합니다. 자, 그래서 제주수산 넣어주시고요. 공급처 입력하는 자리에 카드 넣으시면 감점이에요. 그리고 신용카드사 자리 가셔서 우리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주식회사 우리카드 선택합니다.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될까요? 카드라는 유형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4번 카드 입력할게요. 그랬더니 우리 대변에 미지급금 등장하고요. 그리고 우리카드 들어와져 있는 거 확인됐죠?
그럼 우리는 차변에 원재료 계정 과목을 511번에 있는 복리후생비로 변경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 32만 5천 원, 부가세 대급금 32,500원, 대변에 미지급금, 거래처는 반드시 우리카드. 됐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11일이네요. 달은 8월에서 9월로 바꿔주시고 일자는 11일. 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비사업자 한석규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는 이렇습니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에게 제품을 132만 원에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판매하고요. 현금 영수증을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분명히 나와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부가세가 있는 거래라는 거죠. 그러면 매출 쪽에 가셔서 우리 현금 영수증 발급했고요. 부가세가 있으니까 몇 번? 22 현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22번에 현금 영수증 발급한 과세거래여서 현금 과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거래처는 한석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품을 팔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받고요? 현금 판매했다라고 했으니까 현금 받았죠. 그래서 분계는 현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정리할 거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입력하러 가보시죠. 자, 유형 자리 가셔서 우리 22 현과 선택하시고 품목에 제품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공급 대가인 132만 원을 입력하면 우리 120만 원에 12만 원 자동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거래처는 한석규라고 하는 사람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니까 전자랑 관계 없고요. 분계 뭐로 가시죠? 현금이요. 그러면 입금전표 처리되면서 우리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각각 기록이 되죠. 더 할 일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현금 영수증 문제 되게 오랜만에 낸 것 같네요. 그리고 분계를 나는 혼합으로 입력해서 차변에 현금 132만 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을 각각 입력했다. 문제 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월 30일. 자, 일자 변경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당사는 주식회사 광고사량과 1년간 영업목적 광고 용역계약을 무엇하였고 체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했어요. 그리고 광고 관련된 계약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때 준 광고비가 132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매입세 공제받는데 문제 있어요? 없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면 공제가 가능하다 50일 과세. 근데 공제가 가능한데 세관이 발급한 거다 55 수익. 공제 못 받는다 54 불공.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린 유형은 정리가 끝난 거죠. 아,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니까 50일 과세로 입력하겠다. 그리고 우리 지금 광고계약과 관련해서 1년 기준 광고비는 132만 원이고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어디에서 보통예금에서 무엇하였다? 지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게 1년 기준 광고비니까요. 미리 준 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 소지 없게끔 하려고 무슨 처리해달라? 비용으로 처리하쇼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우린 차변에 계정 과목은 무엇으로 쓰시면 된다? 광고 선전비라는 계정 과목 써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지불하였다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어요. 분계 유형은 당연히 뭐로 들어가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면 혼합. 자, 유형 자리 가셔서 50일 과세 입력, 품목행 광고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공급가액은 우리 여러분 이제 이게 조심하실 게 세금 계산서인데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132만 원이에요. 자, 이런 문제 내면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여기다 132만 원을 그대로 넣는다는 거 아니죠? 120만 원에 부가세 별도 12만 원, 두 금액 더하면 얼마이다? 132만 원. 그래서 공급가액 120만 원입니다. 자, 거래처는 광고사랑이라는 거래처이고요. 그리고 전자이다, 종이이다, 전자, 여선택합니다. 분계는 혼합 가셔야 되겠죠. 그럼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12만 원, 그리고 같은 변 차변에 원재료 계정 과목을 누구로? 광고 선전비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833번에 있는 광고 선전비. 여러분들 광고 두 자 치시고 엔터 치시면 600번 대 있는 광고 선전비도 나와요. 우리는 판관비로 갑니다. 833번에 있는 광고 선전비로 우리 변경해 주시고요. 상대편 대변 입력하시고 103번 보통계획금 132만 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행 얘기는 없으니까요. 거래처는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 메인 매출 전표는 우리 실질적으로 특이한 문제 자체는 없었네요. 네, 그리고 거의 수준이 전산회계 1급 수준에서 내는 문제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 전표까지 입력을 다 해봤고요. 이번 시간은 전표 입력만 하고 마무리하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끝낼게요. 그리고 저희 강의 바꿔서 이제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거랑 결산 같이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